반갑습니다. 대이어 양선입니다. 자, 실리콘트가요, 2분기에서의 실적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주가는 이 조정의 흐름세에서 멈춰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 더 큰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직구몰,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들과의 경쟁, 그리고 재고자산 증가, 이러한 해당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실적 대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이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차익 실현과 좀 비싸 보이는 가격대,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요, 전체적으로 자세히 파헤쳐 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영상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트가 1분기에서의 실적을 1,814억 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38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물론 시장 전망치까지 상회하는 움직임으로 실적에서 전체적인 호실적을 나타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서 보여줬던 실적 기대감의 이 흐름보다 이 2분기에서는 실적 기대감에 대한 상승 모멘텀들이 발동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리콘트는 장 초반, 이 연초부터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주가가 지금 연초부터 600% 부근까지의 실적 성장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과 앞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좀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발동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자, 이러한 문제점들은요, 전체적으로 조정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이유로는 실리콘투가 많은 우려감에 대한 이 흐름들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떠한 우려감과 그리고 이 부분에서의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오늘 실리콘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트는 CA, PA, 풀필먼트의 사업 구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CA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매출액에서 84%, 약 85%의 점유율, 매출 비중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CA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게 기업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 PA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 풀머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마존 계정, 이 운영 같은 이러한 시스템 전체적으로 해외에서의 판매를 열어주는 이러한 시스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 같은 경우에는 K-뷰티 글로벌 수요 확대와 고객 증가 등에 기인하면서 미국, 유럽, 중동 등의 이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CA 고객은 전분기 대비 50%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PA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 동기 대비 24%, 전분기 대비 17% 증가, 풀필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 영업, 물류 대행 등으로 보시면 되시고, 전년 동기 대비 75%, 전분기 대비 11%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사업 분야에서 2분기에 증가세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트는 K-뷰티 글로벌 확장세를 도와주는 유통사로 전체적으로 이 화장품 대장주로 불리우면서 연초 전체적인 이 실적과 화장품 업종들의 흐름을 가져간 대장주로 불려주고 있는데, 7월 초에 이 아마존이 등장합니다. 7월에 아마존이 K-뷰티를 좀 집중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전체적인 아직 미국에 진출하지 않은 K-뷰티, 인디 뷰티 브랜드들에게 이 기회를 주고 전체적인 풀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실리콘트의 풀필먼트 이 사업 분야에서의 어느 정도 경쟁이 좀 붙을 것이다라고 보여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됐습니다. 실리콘트는 그에 해당해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긍정적으로 좀 얘기하면은 브랜드사에 나오는 모든 화장품들이 실리콘틀을 지나서 아마존을 거친 후 소비자에게 도달한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 단계 증가로 인한 가성비가 떨어지게 됨은 어느 정도 좀 알게 되실 것 같고, 실리콘트가 모두 해결해 준다는 단계에서도 아마존이 들어왔으니까 실리콘트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약화되는 부분은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트가 이 부분에서는 아마존과 미국에서의 경쟁력은 좀 있을 것이다 조금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실리콘트가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서 미국에서의 실적과 그리고 이 매출 증가가 올 하반기까지는 좀 적어지는 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네덜란드와 국내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고 있는 이 러시아와 다른 국가에서의 성장률은 계속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트가 미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그닥 크진 않다. 크지만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을 다른 국가로도 그리고 다른 이러한 흐름들로 계속 마케팅을 바꿔가면서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요. 실리콘트의 수익성 개선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리콘트는요, 자체 보유 채널 그리고 인플루언서들과 V커머스 등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언서들을 보유하고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하면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부분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통 채널로 효율적인 마케팅과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곳으로 이제 자체 스튜디오 두 곳을 통해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좀 배포하고 있는데, 이 인플루언서들, 크리에이터들의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음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리에이터 시장이 올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주요 플랫폼들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출도, 이 지출되는 소비자들 지출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에게 계속해서 이 지출을 가고 있는 이 경쟁성이 높은 쇼폼과 주 이용층 그리고 판매자와 구매자 역할을 하고 있는 MZ세대가 인스타그램과 릴스, 유튜브 쇼츠 등을 통해서 이 매출 기여도를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크리에이터 대상 주요 수입원에 대한 반응도 이 브랜드 스폰서 컨텐츠 제작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현재 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좀 낮은 반면 컨텐츠나 크리에이터들을 추종하는 경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을 실리콘트는 잘 잡아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유통과 진출할 수 있는 국가들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2분기 전체적으로 이 지역과 국가별 매출 비중과 브랜드별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시면 아누아나 조선미녀 같은 이 대표적인 제품군들로 인해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미국에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이지만요, 다른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제가 작년의 흐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보다 올해 들어서의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7.8%, 작년에는 1.92%로 현재 가장 또 올라왔던 이 흐름, 매출 비중을 유럽 쪽으로도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누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3.808%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11%로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브랜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어떤 제품군들이 계속 성황리에 커갈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실리콘트는 그런 부분에서 이 재고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리콘트가 진출할 수 있는 국가와 그리고 제품군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 자산에 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예스 아시아라는 경쟁사와 계속 연관을 지어서 비교로 영상을 찍어드린 바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다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사업 구조에서 이 재고 부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물건이 잘 팔리기만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트는 사입 형태로
이 재고를 좀 담당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통사가 달성 싶은 상품을 직접 구매한 뒤 이를 자신의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식으로 재고 처리도 유통사 마음대로 하는 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리콘트는 모든 매출이 사전에 매입한 상품이 팔릴 때까지 팔릴 때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 구조상 늘 재고 부담을 지닌다곤 합니다. 하지만 이에 실리코트는요, 각 이 취급 품목에 대한 초도 매입량을 낮은 수준으로 설정을 하고 판매와 마케팅 실적이 좋은 경우에만 매입량을 점차 늘려가는 이 흐름을 가져가면서 현재 재고 자산이 늘고 있는 부품 안에서도 잘 나가는 그 제품군들로의 비중이 클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실리콘트는 운반비, 매출액 비중 대비해서 낮은 수준을 좀 기록하고 있음을 좀 더 바라보신다면요. 실리콘트는 상품을 조달받는 즉시 한국에서 이 본사와 메인 물류센터가 한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타 경쟁사 대비 이 운반비 부분에서의 이 흐름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재고 자산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인 판관비나 이런 부분에서의 운영비가 더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흐름으로 살펴보신다면 현재 재고 부담은 온전히 실리콘트가 담당해야 되고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맞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재고 자산 충당금 비율이 재고 자산 회전율의 2회 미만 정도로 소진 기간이 2에서 8%, 또한 전체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재고 폐기액은 지난해 연간 2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매출 규모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재고 자산 충당금 반영 비율은 약 1% 정도로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것 또한 실리콘트에게 큰 영향과 우려감을 줄 정도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실리콘드는 운전 자본 확보와 그리고 미국 물류 창고 투자 등으로 단기 차입금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현재 부채 비율이 100% 미만율로 차입에 대한 이 부담감도 없는 상태. 실리콘드는 재무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판관비나 이 부분에서도 크게 부담감이 없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재고 자산에 대한 우려감은요, 저희가 신경 쓸 정도로의 이 부담감을, 실리콘드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을, 부담적인 이러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트는요, 현재 이 K-뷰티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다른 K-브랜드의 라인업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K-뷰티뿐만이 아니라 K-뷰티에서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K-뷰티 부분에서의 매출 비중을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요, 새로운 K-뷰티나 K-문화의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이 K-푸드,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K-팝, K-패션과 K-스타일로의 이 매출 비중을 좀 확산을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K-브랜드를 알리는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K-뷰티만의 흐름을 계속 쭉 가져가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K-뷰티로서의 경쟁력으로 좀 경쟁사로 보여지고 있지만, 실리콘트는 전체적으로 K-브랜드의 이 확산의 라인업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 다른 사업 분야로서의 흐름을 가져가면서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1분기에서의 실적의 흐름을 나타냈던, 상승 모멘텀을 가져와 줬던 흐름과 현재로서는 부담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 이 조정의 흐름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던 흐름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감이 높아진 가격대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고, 그 흐름 안에서 현재 수급 또한 거래량 또한 계속 둔화된 움직임으로 단기 조정의 흐름세는 조금 더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하락의 흐름세를 보여줬던 흐름 안에서도 기간의 물량의 확보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던 흐름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자, 7월과 그리고 이 6월에서의 흐름 안에서도 이 연기금에서의 물량 확보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현재 이 매물대 부근에서의 기간 물량이 최대한 많이 받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량과 그리고 수급 면에서의 흐름이 좀 둔화되고 더딘 흐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큰 하락의 조정의 흐름세는 좀 멎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 계속 주가의
조정의 흐름세를 가져갈 수는 있겠다.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인 경제와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물량 빠짐으로 인해서 현재 투자 심리가 축소되고 있고 계속 이 얼어붙은 이러한 투자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승의 흐름세를 가져갔던 부근에서 우려감과 그리고 화장품 수출 지표에 따른 이 실망감, 이 월별로에 나왔던 실망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물량이 좀 빠져나간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 보신다면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서의 시장 컨센서스의 실적이 높았던 걸로 보아서 상승 모멘텀은 다시금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파동을 통해서 주가가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의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단기적으로 급등이 올려줬던 이 부분에서의 이 조정의 흐름세는 어느 정도 감안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흐름 안에서 향후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주목해야 되는 부분으로 살펴봤을 때는요. 현재 재고 부담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쟁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적인 이 시장의 흐름과 수출 지표에서의 월별의 격차는 조금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실리콘투가 커가고 있고 사업 마케팅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추면서 시장 컨센서스의 이 흐름 증가세에 따른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세도 이뤄내 나갈 수 있는 높은 전망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다시금 3분기나 4분기 하반기에서도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적인 조정 안에서 현재의 이 기관의 물량 빠짐과 또 둔화되는 흐름과 외국인의 물량이 추가적으로 더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단기적인 조정, 이 물물대 안에서의 조정의 흐름은 어느 정도 지켜지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충분히 회복되는 구간도 나올 수 있다는 점 확인해 가시면서 투자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실리콘투에 대한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가면서요.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들 계속해서 기업을 탐방하든지 IR 전화를 통해서든지 알아내 드릴 예정이니까요. 추가적으로 알고 싶으신 내용이나 또 알고 싶은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계속해서 파헤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리콘투 어느 정도 우려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 또 하반기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실리콘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앞으로 댓글 남겨주시거나 또 제가 충분한 이 정보 활용하고 공부해서 끝까지 파헤쳐서 또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